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휴일 잘 쉬고 계신가요? 투표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은 우리가 휴장이었고 현 시간 유럽 증시가 상당히 좋게 마무리가 됐고 미국 증시가 프리마켓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지수가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는데요. 이게 다만 전제돼야 될 조건은 이렇게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수가 상승하게 된다면 최근 수혜를 받았었던 러시아 전쟁 관련 수혜주들은 하락을 하겠고 그 피해를 받았던 러시아 전쟁 피해주들은 상승을 할 텐데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V자 곡선으로 장막판에 좀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예전에 대만 가권지수가 우리나라 증시와 좀 비슷한 흐름을 많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만 오늘 잘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한 2, 3%대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다. 거기다가 대선 누가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그런 약간 훈풍, 이게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도 증시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으로 가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 마무리가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3%에서 약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10일 날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외교부 장관이 이제 회담을 갖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좀 기대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오늘자 기사로 뭐 우크라가 이제 이런 나토 가입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추측성 기사도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좀 금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 정도를 판단을 해볼 텐데요. 제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맞붙는 이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최근 상승했었던 날을 찾아보니까 그나마 지수가 한 1.6% 정도 상승했었던 3월 3일이 있었습니다. 3월 3일 목요일이었고요. 이때는 역시나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그 이슈가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전쟁 수혜주들이 상당히 상승세에 있었는데 이날만큼은 전쟁 수혜주들이 하락을 했고 반면에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었던 배터리와 전기차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또 이날 상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0.5%에서 0.25%로 파월 의장이 이 금리 인상분을 어느 정도 소폭 하락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미국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날은 또 넥슨GT 관련한 종목들이 넥슨GT와 넷게임즈가 이제 상한가를 강날리기도 한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러시아 전쟁 수혜주가 한 종목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런 CDBC 디지털 위안화 관련된 테마주라든지 또는 뭐 제약 관련된 주들, 그러니까 최근에 좀 강했었던 테마주들이 오히려 극성이었고 오히려 전쟁 수혜주들은 하나도 상위권 종목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약 11%대 상승했었던 날이기도 하죠. 그런 흐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수급도 보면은 이때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게임주라든지 원전 이런 곳으로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현대차나 LG이노텍 같은 전장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들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고 원전이나 뭐 선박,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도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3월 3일에 캡처를 해놓은 것을 좀 살펴보니까 LG이노텍 7%대 상승을 했고 현우산업 7%,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뭐 LG전자, 물론 LG전자 이날 애플카 이슈가 소폭 발생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전장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좀 들어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배터리 쪽도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날만큼은 그래도 장중 잘 버텨줬다. 특히나 엔캠이나 뭐 이런 동화기업 이런 것들 나노신소재 이런 것들은 장중할 때 그래도 4, 5%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반등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오랜 기간 지금 3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곳들이죠. 거의 뭐 전 고점 대비하면 반토막이 난 종목들인데 서울옥션이라든지 아프리카TV, 다날 이런 NFT 또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에도 오랜만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전쟁 이슈로 이런 종목들은 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내일이 상승장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오를 종목으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많이 오르면은 매도를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상승장이 아닌 횡보장 또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는 게 옳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내일 설사 급등을 한다고 해도 다음날 그 급등분을 다 반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오후장에는 반드시 매도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주도 이날 수급이 잘 들어왔죠. 인포뱅크, 텔레칩스, 칩셋미디어. 인포뱅크나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20선 위를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컴투스홀딩스, 네오홀딩스는 장중에만 좀 강했었고 장초에 좀 강하다가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뭐 컴투스홀딩스, 네오위즈홀딩스, 위메이드맥스 모두 한 15% 정도 3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해서 내일은 게임주도 한번 장초에 살펴보시는 것. 아무래도 뭐 시초가라든지 이제 장전 시외가 이런 흐름등을 보고서 어느 정도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상승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 3월 3일 건 정리해드렸고 현시가 이제 3월 9일 프리마켓 현재 결과를 제가 캡처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일단 여행주, 반도체, 전기차, 비트코인 관련 메타버스 같은 신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키나 뭐 이런 소비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델타 에어라인스 최근에 여행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특히나 뭐 이런 러시아 관련된 항공편들은 다 이제 상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항로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은 조정을 받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제 노란풍선이라든지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여행 관련된 주들이 계속되는 이 러시아 긴장 관계에 따라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종목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었던 빅테크 기업도 현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엔비디아 같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굉장히 약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거의 뭐 저점을 찍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반도체로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일은 최소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중소형주 또 PCB 쪽에도 오랜만에 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장 쪽도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3, 4%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런 코인베이스 관련한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주들, 뭐 다날이라든지 비덴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런 흐름들에 맞춰서 내일 큰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장초에 체크를 해봐야 되고 반면에 에너지 관련된 주라든지 현재 원자재 관련된 주들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제가 왜 오늘 방송을 급하게 했냐면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가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할 것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면 대체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유럽 증시가 급등을 하고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한다면 반대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주나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좋았던 종목들, 러시아 전쟁의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은 오히려 내일은 좀 약할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적으로 피해를 받았던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는 단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직은 러시아 전쟁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단기적인 대응에 그쳐야 된다. 이것들을 뭐 며칠 동안 가져갈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반대로 또다시 물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응법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목요일에 상승장, 결국엔 갭상승 좀 크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뭐 1%나 1.5% 정도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 전쟁 수혜주가 당연히 약세를 보이겠고요. 최근에 뭐 많이 조정을 받은 가스주는 더 떨어지겠고 사료주, 방산주, 원자재 관련된 주들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러시아 전쟁 피해주 20선 위에 있는 종목들 특히나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그 역배열로 돼 있고 좀 이탈을 많이 한 종목들은 사실 힘이 없어요. 아무리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윗골이 달고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최소한 20선 정도는 지지하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주, 로봇주, 리오프닝 중에서는 여행과 화장품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일부 엔터주, 그다음에 2차 전지, 전기차 그다음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원전주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신경 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전주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윗부분에 있는 종목들을 더 좀 체크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하락했었던 뭐 제주항공이나 노란풍선, 참 좋은 여행, 제주맥주, 뭐 인터파크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화장품주 중에서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나 이치환불 같은 종목, 그다음에 엔터 중에서는 뭐 하이브, 펜엔터테인먼트, SM, 디어유, 물론 큐브엔터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현재 20선을 좀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약할 수가 있고 거래량이 지금 안 받쳐주고 있어서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인포뱅크, 텔레칩스, 칠센미디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LG이노텍은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막 장중에 7%까지 상승을 하는 이런 뭐 어쨌든 좀 어느 정도 끼가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관심이 지금 많이 가는 종목입니다. 또 에코프로비엠, LNF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뭐 최근에 또 많이 하락한 후성이라든지 뭐 아니면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세로닉스 같은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PCB들이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3주 전부터 이제 PCB 이제 거의 끝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코리안 서킷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을 했고 대덕전자도 한 10%, 심텍도 한 7, 8% 하락을 했는데 오랜만에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겠다. 어쨌든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역시나 이제 대장주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로보도 그래도 최근에 뭐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 20선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일같이 또 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테마주로서 또 수급이 유입되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럴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컴투스홀딩스, 네오이즈홀딩스, 위메이드, 그다음에 넥슨GT나 넷게임즈 같은 최근에 조금 시세가 좀 있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원전 관련된 주들, 근데 원전 관련된 주들은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뭐 윤석열 씨가 당선이 설사 된다고 해도 이건 제로 소멸로서 어느 정도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른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위험성은 커졌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에서 현재 대체 에너지라든지 원자재가 약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제가 좋게 봤었던 수소, 태양, 뭐 풍력 관련된 주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산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최근에 한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실현 매물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사료 관련된 주들 이제 뭐 화요일에도 하락을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원자재 쪽은 아직은 그래도 알루미늄 가격이라든지 니켈 가격 이런 거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는 조금 소폭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수 상승 때는 아무래도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어쨌든 지수가 갭상승 시에는 러시아 전쟁 수혜주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지난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방송을 했었던 것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갭상승 시작 시에는 최근에 많이 하락한 종목으로 보되 러시아 전쟁 피해주 중심으로 보시고 20선 위에 있는 종목들로 선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게임주, 로봇주, 리오프닝, 여행, 화장, 2차 전지, 전기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제가 빠르게 좀 마감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또 내일, 왜냐면 제가 오늘 또 방송을 안 하면 어저께 대응법으로 또 대응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래서 높아심에 좀 방송을 빠르게 해봤습니다. 6기를 내일부터 다시 모집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내일도 어쨌든 우리가 상승장 오랜만에 지금 3거래일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상승장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미국 증시 흐름은 꼭 새벽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 아침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서 매수 매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